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요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중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요새 아이 부모들 너무 멍청하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네요. 내용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통지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통지문이란 말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이런 학부모들에게는. 자, 어린이집 교사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9년 전에 비해서 일부 학부모들이 너무 멍청해졌다. 왜? 자, 땡땡땡을 금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당연히 금지한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이 금지한다는 말은 이 나무 목자가 위에 2개 들어가는 금자잖아요. 금지한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쇠금자로 알고 골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금이 좋은 건 줄 알고 땡땡땡을 하면 제일 좋다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땡땡땡을 금합니다 라고 하니까 학부모들은 땡땡땡이 금, 골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행사를 할 때 어린이집에서 우천시에 어디로 장소 변경 이렇게 하면 일부 학부모들이 우천시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천시란 말은 비우자에 하늘천자, 떼시자를 써서 비가 오면 이런 말입니다. 우천시. 비가 올 경우 장소를 옮긴다, 이런 건데 우천시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진짜 황당한 상황이고, 또 뭐 섭취, 급여, 일괄 이런 말도 모르는 학부모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단어뿐만 아니라 이 말의 전체 문장의 맥락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요거는 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했더니,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뭐 할 수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이 말이잖아요. 권장한다는 말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100%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은 하지 않도록 권하는 거거든요. 그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거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일일이 다 듣고 있으면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 문맹률 수준이 엄청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 커뮤니티에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모집 인원 0명 이렇게 뽑았어요. 모집 인원 0명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1명에서 9명 사이에 뽑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죠? 00명 이러면 그럼 10명 이상도 뽑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모집 인원 0명 하면은 1명에서 1에서 9명까지 뽑는다, 한 자릿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이 오냐? 0명은 왜 0명 뽑는다고 하냐? 낚시거리냐? 뽑지도 않을 거면서 왜 올리냐?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사람을 뽑는데도 예의가 있는 거다 하고 비판 댓글을 달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같은 한글을 쓰는 사람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건 일전에 한번 또 나온 이야기인데, 심심한 사과. 이 심자가 깊을 심자죠, 깊을 심자. 예를 들자면 영어로 치면 abyss라는 말 있죠. abyss, 심연. 바다에 굉장히 깊은 곳, 심연. 그걸 abyss라고 하죠. 그때 쓰는 자가 심자인데 이거 깊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심심한이라는 말은 마음속 깊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하면 마음속 깊이 사과 드립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마음속 깊이 위로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뜻인데, 사과는 하는데 왜 심심하냐? 성의 없이 그렇게 사과해도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정통신문에, 수학여행 가는데 가정통신문에
교사들이 중식 제공 이렇게 해놨더니 이걸 본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중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 중식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중국 음식 중자가 아니고 사이사이에 예를 들면 아침과 저녁 사이에 점심을 제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간식, 일종의 간식 같은 걸 제공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중식 이러니까 이 차이니즈 푸드를 준다. 우리 애는 재패니즈, 코리안 푸드를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참,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과서는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라는 글을 보고 교과서를 직접 사와가지고 반납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서라는 말을 모르는 거죠. 사서.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서란 말을 영어로 치면 buy, 물건을 사다. 이 말밖에 모르는 거죠. 사서라는 것은 거기에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고 이런 세크레터리,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사서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한자로 써본 적도 없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어떤 그 사용 어떤 범위라든지 독해력이 현저히 떨어진 거죠. 교과서는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라고 했더니 이 글을 보고 교과서를 본인이 직접 사서 반납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부터 좀 우리가 심화되었나? 뭐 혹자는 뭐 이해찬 전 장관이 교육부 장관 할 때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결정적인 거는 2016년 11월입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 탄핵 막 그 시기네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를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배우도록 한 교육부 고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어요. 이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대립이 첨예했는데 그 결과는 5대4로 합헌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한자 교육이 급격하게 저하돼 버렸어요.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헌재 찬성을 한 5명의 대법관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자 교육 필수화 반대. 논리는 뭐냐? 한자 지식이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 한자 교육 필수화 찬성 4명은 우리말은 한자어와 고유어로 구성된 한자어가 70%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 한자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앞에 한자 교육 필수화 반대 측을 의견을 낸 이 대법관들, 헌재 재판관들은 법정 공부할 때 그러면 한자 공부 안 했습니까? 본인들은 한자 공부 엄청 했을 것 같은데 한자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잖아요. 가령 히스토리, 이러면 히스토리, 이제 내셔널 히스토리, 국사, 나라 국자에다 역사 사자. 근데 나라의 일, 이러면 국사, 사자는 일사자. 그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 한자어가 어떤 한자어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말의 장음과 단음 차이도 있겠지만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 헌재 찬성한 이 5명이 한자 지식이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는데 아마 이런 전제였다면 이 사람들 사법시험 합격 못했을 거예요. 한자 공부 안 했으면. 법전이 다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문맹률, 실제로 문맹률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해 몇 년 전에 성인들의 연간 종합 독서율이 1년에 한 4.5권으로 나왔답니다. 4.5권. 아마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저런 유럽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사소한 어떤 기사이지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단어나 어떤 문장의 독해력이 떨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선전선동을 잘 당하게 돼 있습니다. 핵심을 잘 못 짚어내기 때문에 그럴듯한 사기를 치는 사람들 또는 그럴듯하게 미사여구란 말도 어렵겠네요. 그분들에게는. 미사여구로 아름다운 말과 수려한
그런 구절의 어떤 이 말로 들이대면은 거기 훅 하고 넘어가는 선전선동 당하기 딱 십상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교육당국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렇게 났다 하더라도 일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한자 교육을 다시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맹률이 떨어지는 나라는요, 절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지 않고 문맹률이 떨어지면 그 나라는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력이 떨어진 나라가 선진국 되는 거 봤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천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죠? 심심한 사과를 왜 심심해? 사과 표명하는데 왜 그래 심심하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국가 지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